네, 완전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이 여성분들이 갖고 노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옆에 어머니인 것 같은데 그 자지러지게 웃는 웃음소리에 듣는 사람도 정말 한층 웃게 됩니다. 근데 이 보이스피싱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웃기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자꾸 보이스피싱에 빠지는 것도 문제고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도 문제인데요.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용혁 교수,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건, 28살 청년이 이렇게 전화를 했다가 정말 면박만 당하고 정말 웃음꼴이 돼버렸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여러 가지 시사적인 이슈를 소재로 해서 직접적인 전화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직접적이라는 얘기는 개인정보 맞춤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신상 정보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인 것 같고, 유명 야구 해설가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뻔할 정도로 네. 누구나가 피해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액센트 자체가 요즘에 없다 보니까 그 어눌한 이와 같은 억양이 아니고 한국 시사 문제도 밟고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전문가처럼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예상외로 피해자 전문가 층에서도 피해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아까 우리 나왔던 그 보이스피싱, 어수룩하게 당하던 그 청년 같은 경우에 유 씨인데, 네. 이 유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게 약간 취업난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이 사례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그 지방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을 4년제를 졸업했는데 취업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연결돼서 해외에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좀 꼬드김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부모나 지인한테 다 하고 해외에 이제 나간다. 그러고 나서 그 조직에 가서는 또 그 조직 내에서도 철저한 좀 감시망이 있습니다. 일정한 징벌을 한다든가 여권 등을 압수한다든가 그래서 경제적인 필요성과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발목 잡힌 모습 이것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이것이 범죄 조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난이 결국 해외까지 이렇게 보이스피싱의 요원으로서 되는 이와 같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침에 웃긴 웃었지만 그 웃음 이면에는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사실은 씁쓸한 단면이 깔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평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총책부터 조직원까지가 이제 다 잡혔다고 해요. 이 사건에서 경찰을 통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조직들이 운영되는 그 과정에 보니까 그 수사관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고 이 유 씨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사관 역할이었죠. 네. 그리고 또 승진을 그 내부에서 시켜주나 보죠. 네. 승진을 해서 또 검사 역할을 맡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수입도 엄청나게 다르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나 봐요. 그렇죠. 이번 유 씨는 좀 작은 업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최근에 다른 상황을 보면은 그야말로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그와 같은 피해액을 내기도 합니다. 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처음에 뽑을 때부터 아예 그 채용 때 너는 예를 들면 검찰 일을 잘 알고 있느냐 또는 금감원 일을 잘 알고 있느냐. 사전 정보가 그렇죠. 있는지까지. 예, 네. 그래서 거기 맞춤형으로 일단은 그 채용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도 제공을 합니다. 성공률이 높았을 때 배당도 많이 하고 실적이 안 좋게 되면 실적 좋은 팀에 상당 부분 견학을 해라. 이렇게 경쟁 체제까지 유도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사안을 보면은 1차적으로 하는 그 집단은 처음에 예를 들면 그 수사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라고 하는 현장 중심의 역할을 하게 하면 또 다른 2차 집단은 그보다 상급 기관에 있는 조금 더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들 중에 뽑아서 채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범죄 조직이긴 하지만 마치 그 중소기업처럼 인센티브 제공도 있고 또 일정한 배분도 하고 업무상 분업도 하고 상당히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중소기업 이상의 조직 체계와 교육 체계, 훈련 체계, 심지어 그 보상 체계까지 갖고 있는 범죄 단체 조직이다. 그래서 최근 그 수사기관에서는 과거에는 그냥 사기죄로만 의유를 했는데 네. 이것은 사기죄 이상의 범죄 단체 조직으로까지 의유를 해서 더 강경하게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셈이 됐죠. 조직폭력배 처벌하듯이 그런 범죄 조직 그렇죠. 범죄 단체 예. 조직에 의하면 통솔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율이 있고 그러면 여기 형량을 더 많이 강화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이 조직 전체를 그 와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선량한 그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금강원, 경찰 또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이 정보를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착수하고 있지만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사례에 드러난 것 같이 주로 이제 중국에 그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적극적인 형사 협조가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척결이 가능한데 그것도 어렵고 또 이번 사례에서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구성원들이 서로 잘 모릅니다. 이른바 그 모래알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인출책만 설령 검거한다 손 치더라도 다른 예를 들면 작업 또는 이제 전화를 하는 사람 또 통장 모집책 이렇게 전체를 와해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속 그 현재 반복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보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오던 사건 얘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이제 신종, 새로운 수법들도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이게 상당히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초기 단계에서는 그 아이가 납치되었다 또는 이제 군대 간 아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 그랬죠. 이렇게 신변에 대한 위협을 하는 것에서 또 그 다음 단계는 뭐 세금에 있어서 환급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지금처럼 이제 검찰 경찰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어쨌든 그 대안 제도로서 지연 인출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죠. 몇 개월 전부터. 바꾸고 얘기하면 100만 원, 300만 원 정도면 10분, 30분이 지나야 인출 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도 진화 발전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직접 대면을 해서 그 돈을 빼가는 형태로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일단 전화를 해서 현재 돈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찾아서 집안에 장롱이라든가 아니면 뭐 냉장고라든가 이곳에 일단 안전하게 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상 정보가 위험하니까 주민등록증에 있어 재발급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틈을 이용해서 사실은 주거 침입을 하고 절도를 하는 것이죠. 네. 즉 대면형으로 상당히 그 진화 발전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또 그 일련의 일정한 시사적인 이슈가 있으면 또 바뀝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2월 달, 3월 달에 뭐 대학을 이제 많은 신입생들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그 예비 입학 명단이 또 있죠. 아, 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정보를 빼서 지금 예비 입학자 명단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금융 정보와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또 사기를 이렇게 치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한국의 시사적인 이슈들을 적절히 편취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 끊이지 않고 10년 이상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머리를 계속해서 쓰면서 나름대로 진화를 정말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전화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막 호통을 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꾸지람을 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응하시기도 하는데 이랬다가 또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뭐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뭐 이제 시민들께서 뭔가 혼내주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이제 이 사기꾼들은 상당히 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른바 해코지 범죄, 2차 범죄를 하는 것이죠. 전화번호도 알고 있겠다. 그렇죠. 뭐, 전화번호 네네. 알고 있고 상당히 주소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키지 않은 뭐 피자 50판을 주문을 해서 네. 그쪽으로 배달을 한다든가 또는 뭐 다른 불이익을 이제 주는 이와 같은 이제 2차 피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의심이 되면 일정한 응답을 하기보다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네. 가장 이제 효과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괜히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심이 될 때 그냥 끊어버리는 게 현명하다. 이런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